다음은 최근 막내딸을 독립시킨 50대 후반 민지 엄마의 사연입니다. 요즘 우리 집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아니, 말이 좋아 조용하지 사실은 썰렁하죠. 한때는 아이 셋이 아침마다 전쟁을 벌이던 거실이 지금은 시계 소리만 들려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아들은 연락이 없고 딸은 떠났고 사람들이 말해요. 다 큰 자식들이 독립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게 맞는 말인 줄은 아는데요. 가슴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이런 마음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요. 그냥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해요. 막내딸 민지가 서울로 직장을 잡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던 날 몇 번이나 이불을 다시 개켜줬는지 몰라요. 이거 가져가. 저거는 안 가져도 되겠다. 혹시 몰라서 이것도 넣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계속 외쳤죠. 그냥 가지마. 민지가 없어진 방을 정리하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적혀있던 낙서들, 문고리에 걸린 머리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 시간은 이렇게 흘렀는데 난 아직도 애가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괜히 TV만 켰다 껐다 했어요. 조용한 집이 이렇게 낯설고 이 조용함이 이렇게 시끄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짐 정리를 도와주는 내내 민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른이 된 기쁨, 독립의 자유로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왜 이리 복잡한지. 기쁘면서도 슬프고 뿌듯하면서도 아프고. 민지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몸을 안고 병원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쩜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그때는 밤에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울음소리조차 그리운 시간이 되었네요. 문득 민지가 중학생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방문 꽝 닫고 말 걸면 됐어요 라고만 하던 그 시절. 그땐 서운하다기보다 걱정됐죠.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뭔가 힘든 건 아닐까. 그래서 밤늦게 몰래 아이 방 앞에 귀를 대보곤 했어요. 전화로 친구와 수다 떠는 소리에 안도하면서도 나는 점점 대화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민지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그런 아이가 지금은 잘 도착했어라는 딱 한 줄 문자만 보내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게 더 아픈 것 같아요. 사춘기 때조차 나를 필요로 했던 아이가 지금은 꼭 필요할 때만. 김치 좀 보내줘. 계좌 좀 알려줘. 그럴 때만 연락하는 거예요. 필요할 땐 엄마고 아닐 땐 그냥 배경 그런 기분이에요.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민지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열이 오르길래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데려갔던 날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수술 후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눈뜬 민지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저였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눈물로 쏟아졌죠.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예비 부품 같은 느낌이네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방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들고 가면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그 눈빛이 얼마나 예뻤는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간식 챙기고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했나 싶기도 해요. 며칠 전 저녁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안 허전해? 민지도 나가고 이제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다 컸잖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괜히 감성 팔지 마. 그 말에 나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감성팔이 하는 걸까? 아니, 그냥 사람으로서 외로운 건데. 30년을 아이들 위주로 살아왔고 그 아이들이 떠났으니 허전한 게 당연한데. 이 남자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가사노동 시스템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안방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치 10m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대체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이들이 없으면 우린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결혼 초에는 달랐어요. 두 사람이 함께 꿈꾸고 웃고 밤새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대화가 점점 민지 학원비 얼마야? 큰애 등록금 언제 내야 해? 이런 실무적인 대화로만 채워진 건 요즘은 밥 먹으면서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가끔은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TV에서 코미디 프로가 나와도 혼자만 웃고 뉴스에서 사회 문제가 나와도 각자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용기 내서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주말에 우리 둘이 여행 갈까? 그랬더니 그냥 귀찮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편안한 일상의 한 부분, 가구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싶었죠. 요즘은 혼잣말을 자주 해요. 마치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이제 뭐 하지?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내가 사라진 건 아닐까? 내가 좋아했던 게 뭐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결혼 전엔 음악 듣는 걸 좋아했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시간이 아이들과 집안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울을 봐도 낯설어요. 피부는 처졌고 눈가는 자글자글. 근데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눈빛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나를 다시 찾는 연습을 해요. 카페에 혼자 가서 책을 읽고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이어폰으로 듣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써요. 그리고 일기를 써요. 매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대학교 때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었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때면 마음이 평화로워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피아노는 그저 거실 한켠의 장식품이 되어버렸죠. 먼지만 쌓여가는. 지난달에는 용기를 내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은 뻣뻣하고 악보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래도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도레미파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연습해요. 어설프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다시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지인이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눈치 보며 뭐하러 그런 거 해. 나이도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의외로 그래.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흙을 만지며 뭔가를 빚어내는 그 시간이 제게 작은 행복을 주고 있어요. 서툴지만 제 손으로 만든 작은 도자기 하나가 지금은 제 보물 1호예요. 민지가 가끔 톡을 보내요. 엄마, 계좌번호 좀 알려줘. 엄마, 김치 좀 보내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요. 얘가 나를 엄마로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마음과 왜 꼭 이럴 때만 연락할까 하는 섭섭함. 한 번은 일부러 김치를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다시 톡이 왔어요. 엄마 아직도 화났어? 그냥 부탁한 건데. 그 문장 앞에 붙은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날카롭게 꽂히더라고요. 내 사랑은 그냥이 아닌데. 나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 아이는 내 존재를 그냥이라는 말로 퉁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김치 담가서 택배 보냈죠. 박스에 손편지도 한 장 넣었어요. 민지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보내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조건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마음은 서운해지네요. 저희 큰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엄마 오늘도 예쁜 애라고 농담 던지던 아이가 제대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짧게 응, 알았어 하고 끊고 명절에 집에 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제 생일 때 아들이 택배를 보냈어요.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더라고요.
카드에는 짧게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도 내가 엄마구나 싶었죠. 중간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아기가 열이 나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면 괜히 가슴이 뿌듯해져요. 내 딸이 이제는 엄마가 되어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걸었던 그 힘든 길을. 그래서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해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데도 가끔은 왜 자기 일 있을 때만 연락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혼자라는 건 처음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자유 같기도 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가끔은 새벽 산책도 해요. 요즘은 나라는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는 중이에요. 혼자 영화관도 가보고 미술관도 가봤어요. 처음엔 머쓱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기다려져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민지의 빈 방은 내 작업방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빈 둥지였던 그 방이 지금은 나를 채우는 공간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어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떠나고 남편은 무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친구는 60세의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을. 다른 친구는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친대요. 또 다른 친구는 SNS로 자기가 만든 요리를 공유하는 계정을 만들었다고.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고민하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에 등록했어요. 낯설고 무섭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디뎌 보기로 했죠. 첫 모임에서 제가 쓴 짧은 글을 읽었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민지 방에 있던 책상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제가 20대 때 썼던 시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내가 왜 그 시간을 모두 잊고 살았을까? 지금은 그 시들을 다시 읽고 새로 쓰기도 해요. 서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그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SNS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애들 것만 구경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 일상도 올려요.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 새벽에 산책하며 찍은 하늘 사진. 어느 날 민지가 댓글을 달았어요. 엄마 대단해요.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내가 변화하니 아이들 눈에도 달라 보이나 봐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당신, 우리 데이트할까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니 마지못해 그래라고 했죠. 영화 보고 간단히 식사하고. 그동안 아이들 이야기만 하던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즘 퇴직 후 뭘 하고 싶은지,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30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죠. 지난 주말에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거닐 때 문득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 빈 둥지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지난 주말 민지가 집에 왔어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엄마 잘 지내요? 라고 물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민지가 대학 다닐 때 알려줬던 김치찌개 레시피를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요리하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우리를 키우면서도 힘든 내색 안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민지가 울면서 안겼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내가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언제 연락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 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써보려고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완벽한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아이들이 떠난 빈집에 혼자 계신가요?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괜히 서운하고 말할 때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감정,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린 충분히 사랑했고 지금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차례예요. 오늘도 잘 견디셨어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듣고 계신 당신 참 고맙고 참 멋진 사람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